바른미래당, 대한신당, 평화당, 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 정당 17일까지 우리는 무조건 합치겠다라고 한 게 엊그저께인데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는데 자 일단 17일까지 조건 없는 통합을 하겠다라고 3당 대표가 3당의 중심 인물들이 손을 잡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걸림돌이 된 게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 2선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대한신당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손학규 대표 여기에 대해서 그거하고 내 거취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세대 교체 이루고 그다음에 물려주겠다라면서 거부했고요. 정동영 대표 답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7일까지 우리 무조건 만들어낼 테니 물하고 빵만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리 패널들은 생각할까요? 녹취부터 들어봅니다. 저는 제3지대 정당 통합과 새로운 미래 세대와의 통합이 끝나면 저의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한 사람의 평당원으로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저를 바칠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선 전이라도 통합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착이 되면 그럼요. 평당원으로 돌아가서 예. 당이 통합이 되면은 새롭게 당 대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대표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내일이라도 당 통합이 되면은 저는 당 대표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대표했던 사람이 그럼 뭐 사무총장을 하겠어요, 부총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평당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정동영 대표 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 내에 논의를 좀 해야 될 문제로 각 당에 가서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아직은 발표할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당이 갖고 있는 내려놓지 않은 의견을 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면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통합이 당대표 물러나라 이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오랫동안 주장을 해온 바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당 통합을 하더라도 3당 통합 후에 세대교체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그 세대교체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이 새 지도부의 대표를 이제 대표님께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3당 통합을 해서 미래 세대와의 통합을 위해서는 뭐 내가 그 대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김두수 평론가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굉장히 어렵게 된 건 사실입니다. 예. 손학규 대표님과 얼마 전 밥을 같이 먹었는데요. 손학규 대표님 속마음에는 본인이 이 당의 마무리를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 마무리의 과정이 지금 어떻게 비치냐면 다들 국민들이 이러다가 호남당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이 호남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와 특히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이 세대와 함께 하면서 이 세대가 우리 당의 혁신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미래 세대는 현재 미약하고 또 뭐 국회의원 의석도 없고 어쨌든 뭐 당의 이름으로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니까 이 합당의 과정에 본인이 없으면 기존의 정치인들이 더글더글한 기존 이 두 당에 다 흡수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이분들의 청년의 멘토를 자임하고 계세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 과정에서 이제 미래 세대라고 하는 이 청년 그 정치 활동가 조직이 한 3-4개 있는데 이들이 다 당으로서의 현재 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이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매치 현상 속에서 호남당과 먼저 합칠 것이냐 아니면 청년 세대를 끌어들이는 게 먼저냐 아니면 이 세 개가 다 한 번에 만날 것이냐 이걸 두고 지금 현재 좀 협상의 갈등 과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이제 그렇지만
저 모습을 두고 이제 버티기다, 노욕이다, 자리 지키기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부정적인 본인도 참- 평가들이 좀 예. 있는데요. 좀 앞서 저희가 기생충 얘기도 많이 하고 봉준호 감독 얘기도 했지만 저는 송 감독이 예. 시나리오는 썼는데 한 컷도 지금 못 찍어가지고 아하. 대단히 화가 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뭔가 이제 그 이후에 당이 변화할 줄 알았더니 손 대표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뭐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화 찍으려고 하면은 스텝이 다 뛰쳐나가가지고 손 대표 말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보수당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안철수계로 또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정치를 보여줄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손 대표 입장으로 보면 이제 정치 인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름 소신도 있고 개헌에 대한 소신도 그동안에 많이 밝혔고 지금 청년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그래서 손 대표의 정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정치적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멋진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런데 어디 갈 때마다 지금 내려오라 이 얘기만 하니 너무 답답하다. 내가 영화를 한번 찍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를 찍어야 아카데미상을 받든 말든 그러니까요. 할 텐데 근데 감독이 문제인지 배우가 문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통합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통합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바른미래당은 아마 탈당식으로 해서 소통합이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는 본인 정당의 의석수가 17석이니까 나머지 분들은 7석, 뭐 4석 이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본인 위주로 해서 통합을 붙이려는 통합, 소조의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저게 이제 어떤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져 나간다. 이제 조각이 돼서 혼자 남으실 것 같고 지금 보면은 공천할 때까지는 본인이 당을 어떤 당의 선장으로 남겠다는 그렇게뿐이 안 들립니다. 네. 이건 의심이죠. 나머지 어떤 명분 세대 교체 말씀하시는데 세대 교체를 여태까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세대 교체에 유망주들이 당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설득력이 없고 해서 저는 손 대표께서 갖고 계신 미래 비전은 정확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어찌됐든 조금 뭔가를 내려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경철 의원. 손학규 대표님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받은 서강대 교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는 이런 게 있다. 왜 양당만 하는 정치하냐. 제3지대도 있다. 그러니까 제3지대를 자신이 개척해보고 싶은 그런 교과서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를 개척하면 우리 바른미래당이 정말 제대로 한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합치자 그러고 뭐 저쪽에 붙으라고 그러고 그러느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당을 계속 자신이 끌고 나가려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와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이렇게 곧 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전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도에 표방을 하는 길을 가고 있지만 전술적으로 호남이 우리의 길로 들어올 수 있다. 호남이 국민의당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다시피 4년 전에 이번에도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 전술적인 것을 노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매우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분이 안철수 전 대표가 당에 들어오려고 노크를 했을 때 못 들어오게 했던 이유는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안 된다. 내가 호남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그리고 중도에서 자신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모든 평론가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교과서를 그대로 현실 정치에 적용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호남 정서가 지금 새로운 당에 가기보다는 민주당에 쏠려 있다. 지금 그 민주당에 가 있는 호남의 마음을 어떻게 지금 선거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끌고 올 수 있는 것인가. 저는 현실적으로도 명분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선택이다. 실패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문제가 됐지만 김성환 평론가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있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탈당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바른미래당 빼고 지금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당끼리 호남 지역 정당을 만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른미래당 빼고 만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무슨 통합의 시너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제일 또 의석수도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지금 그냥 무작정 막 뛰쳐나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뭐 선거를 치르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경상비 보조도 받아야 되고 선거 보조금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예. 당 입장에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손 대표가 버티는 이유 중에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호남에서는 그렇게 쏙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호남 여러 가지 정당들에 대한. 그래도 뭔가 호남에서 이번에 그래도 조그마한 의미 있는 승리라도 하려면 합치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손 대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통합 안 하면 다 공멸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대한신당이나 아니면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다 대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수 평론가께서도 호남만의 정당 탄생 가능성 낮게 보십니까? 예, 제가 저 바른미래당의 이제 전략 기획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나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이분들 생각은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돼서 현재 가장 정치권으로 핫하게 떠오른 청년 미래 세대를 받아들여서 이 당을 새롭게 꾸미고 여기에 비대위원장을 김종인 전 대표분을 모셔서 기존에 있는 호남 정당하고 합치면 호남당이 되니 거기는 개별적 입당을 받아서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제3지대를 구축하자. 이게 본인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이제 장애가 됐던 것이 안철수와 같이 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이미 결심을 같이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뛰쳐나가니까 그다음은 그러면 청년 세력들과 같은 당을 해야 돼서 그쪽하고 접촉했는데 이들이 아직 당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또 약간의 청년 세대가 먼저 스스로들 통합을 해내야 되는데 여기에도 약간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먼저 통합을 못 해내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의 계산이 좀 빗나가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게 되니까 그럼 선 호남당을 통합하자 이렇게 되니까 또 청년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호남당 같은 저당에는 못 가겠다. 이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난간에 빠지니까 이 상태에서 손학규 대표님은 그래도 내가 버텨서 미래 세대까지 할 때까지 하겠다. 그러고 내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자, 어려운 통합 얘기 짚어봤습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